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지가 많이 날린다, 또 공사 진출입로가 더러워진다 등의 이유로 공사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살수차 조합장을 내세워 공사 현장에 자신들의 살수차를 쓰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에 업체들은 4억 원을 뜯겼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대전의 한 주택단지. 현장 소장이었던 A씨는 자신을 환경 NGO 단체 간부라 소개한 이들로부터 살수차 사용을 강요받았습니다. 공사장에 먼지가 많으니 현금을 주고 자신들이 쓰는 살수차를 사용해달란 겁니다. 요구를 거절하자 돌아온 건 각종 민원 세례였습니다. 공사장에 먼지가 많다며 실제 행정당국에 민원을 넣었고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인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고요.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민원을 넣더라고요. 세종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업체가 장비 세척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가 오염됐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사 현장 앞에서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2년 넘게 공사업체로부터 4억 원을 뜯어낸 40대와 50대 등 남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선 환경 NGO 간부라 소개하며 지역에서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조합장과 간부였습니다. 확인된 피해 업체만 15곳으로 트집을 잡는 바람에 업체들은 대부분 원치 않은 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경찰은 조합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피해 신고가 미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에서 그 실사를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공사가 지연되는 거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자체가 좀 많이 미온적이십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20대 중반의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심야에 발생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계단을 올라타던 차량이 중턱에 멈춰섰고 그 충격으로 차량과 계단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며 A씨가 공무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뇌질환을 앓는 60대 친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뇌질환으로 몸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친모를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하고 끼니도 제때 챙기지 않아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며 홀로 부양한 점과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 완화에 이어서 전매 제한까지 대폭 풀자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털어내려는 급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반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 분양권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2년 전 분양한 대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역 주택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매가 가능한데 고금리 여파로 이미 분양가 대비 20%나 떨어진 마이너스 매물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계약금하고 돈 들어간 게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8천만 손해내달라 해서 지금은 더더욱이 주상복합이라서 마이너스 2천 준다고 해도 들어가질 않죠. 정부가 주택시장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 세제 완화에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대폭 완화하면서 대전 같은 광역시는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줄고 세종과 충남 등 비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금리 리스크가 커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매 제한 족쇄에 묶여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던 분양권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반 아파트까지 마이너스 매물이 확산할 걸로 예상합니다.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활성화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물건들이 마이너스 피까지 해가지고 더 쏟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지난 정부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모두 되돌렸지만 금리 부담이 크고 또 부채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제한, 이른바 DSR 규제가 주택 구입의 진입 장벽으로 남아 있어서 거래 활성화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DSR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수월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DSR 규제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어야 좀 더 탄력을 받고. 규제 완화 이후 오히려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은 저가 매물을 쓸어 담고 서민 실수요자들은 금리 부담과 대출 한도로 집장만이 어려운 양극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업무 계획을 밝히면서 하반기부터 경전, 전라, 동해선의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운행하기로 한 가운데 서대전역의 SRT 운행 계획이 빠져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SRT 호남선에 이어 전라선마저 서대전역에 정차하지 않을 경우 호남선역 가운데 이용자가 261만 명으로 네 번째로 많은 서대전역이 고속철 껍데기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서대전역 정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선로 용량과 차량 사정 때문에 계획 변경이 어렵고 단기적으로도 서대전역에 SRT 투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으로 과거 60편이 운행했던 서대전역 KTX도 운행 편수가 크게 줄어 현재 상하행 각각 13편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하나이글스 신축 야구장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전시는 신축 야구장 부지인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가 지난 5일 완료됐고 실시 설계안과 주변 경관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2월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579억 원이 투입돼 2607석 규모로 건립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오각형 외야와 세계 최초의 인피니티 풀, 복층형 불펜 등을 갖춘 신개념 야구장으로 하나이글스 창단 40주년인 오는 2025년 시즌 개막에 맞춰 개장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현행 고교 교육 체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운영 방안을 내놓았는데 우려됐던 부분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5년에는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3월 고교 신입생부터 학생 개인이 희망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시간표를 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간 국영수 등 모두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 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듣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와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올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1, 2학년, 25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고교의 기준 수업량을 부르는 말인 이수 단위가 학점으로 변경되는 등 고교 교육 전반이 크게 달라집니다. 설동호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해온 대전형 학점제 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선도학교 61개교를 지정해 학점제 우수 모델을 발굴할 예정인데 일반고 외에 자사고와 특목고까지 지정 대상입니다. 수업평가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 대상 학교를 21교로 확대하고 지역대학 연계 원클래스 학생 강좌도 100강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교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하되 2, 3학년은 대덕특구를 비롯해 기업 등 지역의 우수 인프라도 활용해 수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역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인 원클래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학점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새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과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이수학점을 81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적절한 수업 신청 배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교육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충청권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고 오로지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고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현재 직선제의 보완이 더 낫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앞두고 충남시군들이 막바지 유치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홍부급 대동리 일원 235만 제곱미터에 수소산업과 미래자동차 등의 국가산단을 입지시키기 위해 범군민 총력 대응에 나섰고 예산군은 삽교읍 평촌리 254만 제곱미터에 첨단 그린 에너지, 휴먼바이오 업종을 포함한 국가산단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시는 성완읍 종축장터를 내세워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출장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를 찾아 연구 인재개발 특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에임스 센터가 추진 중인 대학과 기업의 협업 체계와 전문 연구 인력 육성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939년 설립된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는 우주비행 및 정보기술, 항공교통관리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설 대목을 앞두고 대전 상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성효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사업, 플랫폼 입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부동산 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대전과 서울, 경기도권에서 이미 전세로 계약된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69명에게 36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2명으로 전년도 274명에 비해 15.3%인 42명이 줄어 감소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7년 이래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